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는 65살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적자가 쌓이면서 40년이 다 된 무임승차 제도 손을 한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운을 띄웠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임승차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대구시는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임승차 논란의 쟁점과 해결 방안 함께 짚어보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오프닝 멘트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이나 각 지역의 교통공사가 지금 매년 적자고 이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해 왔고, 네. 특히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무임승차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고요. 네. 그래도 그동안은 이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그나마 버텨왔는데,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부산이 무임승차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무임승차 정책이 고령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동도 포함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도 적용이 되는데, 고령자가 무임승차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도 당연히 증가하는 그런 구조겠죠. 네. 그런데 전국 대도시 중에서 부산은 유일하게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도시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연구 결과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부산이 2021년도를 기준으로 부산의 교통공사가 단기 순손실이 1,946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1,090억 원이었습니다. 이 비율을 우리가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율을. 네. 이 비율이 부산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 중에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이게 네. 56%인데 이게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부산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은 29%, 대구 24%, 대전 19%, 광주 18%, 그리고 부산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 인천이 14%니까 네. 정말 심각한 거죠. 와,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부산은 56%고 그 다음이 서울, 대구인데 서울 29%, 대구 24%, 이 두 개를 합쳐도 부산보다 안 되네요. 그렇죠.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기재부와 지자체 입장이 다르거든요. 기재부는 지자체가 감당할 몫이다,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이고, 지자체는 제도 자체가 국가에 의해 시행된 것이니 당연히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 이라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보상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워낙 이제 적자 규모가 워낙 지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법령에 대해서 각 주체마다 이제 해석과 논란이 다른데, 사실 저는 이제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옳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의견을 드리면, 지금 법적으로 누가 비용 부담 책임이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네. 그 방향이 맞다면 법은 옳은 방향으로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지하철 건설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익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개발을 남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부산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부산 시민이 이용해서 발생한 지하철 적자를 중앙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면 지하철이 없는 작은 도시의 시민이 부산 시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시 자체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현행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려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거든요. 기준 연령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됐던 1984년 때는 노인 인구가 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2년 뒤인 2025년에는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요. 네. 특히 노인 한 명당 지하철 이용수가 비노인 이용수보다 많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부담은 갈수록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답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 제도는 반드시 그리고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한국이 이런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70세로 인상하는 건 저는 긍정적이다. 다만 70세로 인상하는 것을 한 번에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네. 66세, 67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느냐 이 정도 논의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 빈곤율도 높은 도시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가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일을 하면 이 노인 빈곤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이 OECD에서 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노인 빈곤율은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매달 얼마 정도 현금 흐름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입만 고려합니다. 연간 네. 수입만.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금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약해요. 연금 소득 같은 거. 근데 한국 이제 국민들의 그 아파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랑. 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은 약한데 굉장히 부자인 고령자분도 굉장히 많은데 노인 빈곤율이란 정의에는 빈곤한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이 지하철 문제하고 병합을 해본다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도 소득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서 요금 차등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70세가 넘으면서부터 요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마저도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본 사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요.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에 고령자가 더 탑승한다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필요한 세대 분쟁을 야기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일반 상품, 예를 들어서 학생이 1인분의 식사를 시키고 또 고령자 한 분이 또 식당에 와서 1인분 식사를 추가하면 가격이 2배가 되고 비용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죠. 같은 1인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하철은 근데 한계 비용, 즉 한 명이 더 탄다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의 한계 비용이 낮다는 것이지 0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 100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1000명이 타면 냉난방 비용이 증가하고 또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증가하고요. 또 수명이 짧아지고 뭐 교체 비용, 수리 비용, 많은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무임승차가 증가하면 혼잡도도 증가해서 지하철 운행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혼잡도가 증가하면 일부 시민은 지하철 대신에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니까 지하철의 수입은 감소하고 또 자가용 이용에 따른 그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명한 것은 지하철 한계 비용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0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부담은 또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랜 시간 끌어왔던 무임승차 제도,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현재 법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것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춰서 법령을 고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원칙은 모든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복지든 무상 복지는 실패했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운임 구조로는 지하철이라는 이 교통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는 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7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상요금의 10% 정도는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고령자분들에게 진정한 그런 무상복지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65세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사례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지를 줄이기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만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국민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좀 나라다워진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